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2016 버전으로 ITQ 기술 자격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문제는 2020년 8월달 문제이고요. 문제 유형 A입니다.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처음부터 명기하고 있는 건 파일을 저장할 때의 경로와 파일의 이름입니다.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하셔야 되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다면 저희도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통합 문서를 만드시고요. 우선 파일을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 단추 누르시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찾아가셔야 되겠네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가시면 시험장에 ITQ라는 방이 있을 것이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나와 있죠. 거기에다 본인의 이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단추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일 꼭대기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수험번호 나왔는지 확인 가능하죠. 답안 작성 요령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3작업, 4작업까지 쭉 입력하도록 순서대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 A의 열너비는 1로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트의 순서는 꼭 이렇게 이름 맞춰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종이를 그럼 미리 준비를 해두도록 할까요?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종이를 더 추가할 수 있죠.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이름을 제2작업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이름을 더블 클릭 제3작업 종이 3장은 미리 준비했어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는 데이터를 범위 잡으셔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제4작업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A열 열너비를 1로 맞춰달라 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죠. 첫 번째 시트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종이를 선택하셔서 A열의 열너비라고 했으니까 A열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너비를 선택할 수 있지요. 1이라고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각각의 열너비가 1씩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건을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1이라고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데이터라고 했으면 A와 1이 만나는 곳 삼각형 보이죠? 여기가 모든 데이터를 관장할 수 있는 단추예요. 클릭하시면 모든 셀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꼴 맞춥시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11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숫자와 글자들 정렬하겠습니다.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겠죠.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두 줄을 써야 되네요. 그럴 때는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Alt 엔터 치셔서 위아래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인원 Alt 엔터 단위명 하나의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가 있죠. 개강일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강일 Alt 엔터 순위 자, 이렇게 데이터 제목들이 일단 입력이 됐으면 아래쪽의 내용들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엔터 치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이 끝나면 너비를 좀 조절을 하세요. 너비 조정이 끝났으면 테두리를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홈에서 저희가 글꼴 맞춰줬던 것처럼 테두리도 여기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 설정할 수 있죠. 모든 테두리라고 해서 테두리를 보이게 작성을 해주시고 합쳐줘야 될 것들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합쳐주세요. 자, 그러면 입력은 끝났고요. 회계 형식이나 숫자 형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모두 다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숫자들 그리고 회계 형식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만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연수 인원 부분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을 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쏙 들어가죠. 제목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제목 도형 넣은 곳 1, 2, 3번 줄이 우리 거보다 좀 높아 보이죠? 자, 우리도 1, 2, 3번 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화살표가 보여요. 클릭해서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저희는 도형을 넣을 건데요. 그 도형은 배지라고 하는 사방을 한 입씩 베어 먹은 것 같은 도형 선택하셔서 B에서부터 G의 중간 부분까지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듭니다. 제목을 좀 넣어 볼게요. 도형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라는 게 뜹니다.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도형의 효과 가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있고요. 방향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그림자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자의 모양 맞춰주겠습니다. 글자는 굴림의 24 검정 노란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글꼴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 직접 쓰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굴림의 24 검정색이고요. 색깔 자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검정이라고 뚝 떨어지게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셔서 굵게 채워주는 색깔은 노랑 가운데다가 맞춰줄까요? 자, 위아래도 양쪽 옆도 가운데 맞춰서 제목 완성했습니다. 이 위에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세요. 단 원본은 꼭 삭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결제란을 만드실 때 너비라든지 높이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나면 그 너비와 높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아예 다른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죠. 제2작업 깨끗한 종이로 가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테두리를 줍니다. 합쳐줘야 될 것들 합쳐주시고 제목을 넣을게요. 확 Alt 엔터 인 너비를 조절하겠습니다. 확인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너비를 좁힐 거고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운데 배치를 하셔서 아래쪽에 사인받을 공간이 너무 좁네요. 높이를 높여 줄게요. 결제란이 다 만들어졌으면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컨트롤 C 하시면 안 돼요. 홈 메뉴에 보시면 복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게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복사는 끝나고요. 이 복사한 것을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이쯤에다가 붙이면 될까요? 컨트롤 V 배치를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제2작업에 만들어놨던 친구들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시면 글씨만 지워지죠. 완벽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지우려면 그 열들의 우두머리, 열머리로 가셔서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 행도 높이가 남았네요. 행 우두머리, 행 머리에 대고 오른쪽 버튼 삭제 자, 이렇게 해서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제1작업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런저런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흑백으로 되어 있을 텐데 흑백일지라도 어느 부분이 색깔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건 유추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보이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 뚝 떨어져 있는 곳을 같이 잡으려고 하면 왼손이 도와줘야 되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라고 선택을 하셔서요. 채우는 색깔 채우기 화살표 누르시면 종류가 많이 나오죠. 표준색 중에서 주황이라고 이름 뚝 떨어지는 친구 선택하셔서 색 채우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효성 검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H의 14번 셀에 C의 5에서 C의 12번까지가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H의 14번이면 여기네요. 자, 여기요 라고 선택했고요.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셔서 제한 대상은 목록이죠. 자, 목록 단축을 누르시면 그 원본 어디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볼 때에 C의 5에서부터 C의 12번 요걸 갖고 와야 돼 라고 범위 잡아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골라 잡을 수 있도록 목록이 떠요. 클릭하셔서 하나를 띄워 놓겠습니다. 셀 서식을 볼까요? H의 5에서 H의 12까지 이만큼이네요. 자, 범위를 잡았고요. 셀 서식은 범위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숫자 뒤에다가 시간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하는군요. 자,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 뒤에 시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서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G의 5에서 G의 12번 영역은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G의 5에서 G의 12번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 자, 왼쪽 상단에 있죠.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이름을 연수인원이라고 주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름 정의가 됐고요. 혹시라도 이름을 치시다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다시 이름 상자를 넣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름을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내가 오타낸 친구 얘인데 얘를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입력에 대한 부분을 마쳤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함수예요. 함수 문제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천천히 풀 수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먼저 나타나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뒤에 문제들 풀다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아예 함수는 맨 마지막으로 빼셔서 남는 시간에 하시기를 권하고요. 저희는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서 이 친구부터 차근차근 하고 다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조건부 서식, 자, 홈으로 돌아오시면 조건부 서식이 여기 있어요. 일단 행 전체에다가 표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곳에 가셔서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자, 새 규칙 누르셔서 대화창이 뜨면 그 중에 수식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식은 이 아래쪽 상자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식 시작할 때는 항상 앞에 이퀄 붙이죠. 문제에서는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인이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연수 시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연수 시간은 여기 있네요. 보시면 지금 주소가 H5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어서 절대값 표시 얘만 볼 거야 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저희는 연수 시간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친구만 고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하고 H는 고정되지만 5, 6, 7, 8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5번은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보시면 F1, 2, 3, 4 보이죠? F4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였다 떨어졌다 해요. 저희는 H에다가만 달러 표시를 붙일 거고요. 5에서는 달러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달러 H5라고 나올 때 그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거나 같다 500. 그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적용할 건데 그 서식은 문제에서 파란색의 글자로 굵게 표현할게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글자의 색깔은 파랑.
굵게 스타일을 주겠다. 확인 하고 나오면 이렇게 600, 500 이상 글자들이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일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에서는 필터가 보이는군요. 고급 필터를 쓰셔야 되겠네요. 고급 필터 쓰실 때 일단 조건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부터 한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복사부터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1작업 시트에 B2에다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복사 컨트롤 C, 제1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이세요 라고 했어요. 컨트롤 V. 붙이고 보니 너비가 저희 열심히 조절했던 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붙이는 옵션에서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선택하시면 너비가 원본과 똑같이 유지가 됐고요. 고급 필터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아하니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라고 했네요. 관할 지역.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건은 두 개가 되겠고요. 서울이거나 라고 했네요. 자, 조건 두 개를 이거나 라고 하면 오화 조건이 될 거예요. 서울이면서 라고 했다면 AND 조건이 됐겠죠. 자, AND 조건일 때와 오화 조건일 때는 그 조건을 쓰는 위치가 달라지죠.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쓰는 거고요. AND 조건일 경우에는 서로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써주는 거였었죠. 저희는 지금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줘야 되는 오화 조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조건 서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6월 1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고, 결과는 운영기관명, 연수 과정, 연수 인원, 연수 시간에 대한 것만 추출하라 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어디다가 쓰라고 했냐? B의 14번 셀에다가 입력하라 라고 했네요. B의 14번 셀에다가 조건 아까 분석하셨죠? 관할 지역 복사하셔서 갖다 붙이시고요. 개강일 복사하셔서 옆에다가 붙이시고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쓰지 말고 그냥 갖다 붙이세요. 아까 오화 조건이었었죠.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줘요 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20년 빼기 6월 빼기 1일이라고 입력하시면 조건은 입력이 끝났고요. 결과물은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데이터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운영기관명, 그리고 연수 과정명,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 요 친구 4개 항목에 대해서만 결과를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복사하셔서 18번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끝났네요. 데이터를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데이터 메뉴 가시면 우리 고급 필터 사용할 수 있지요. 자, 고급 필터를 누르시면 범위를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다시 잡아줄 필요가 없겠죠. 조건 범위, 조건은 내가 요만큼에다 썼다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넣을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라고 클릭하셔서 이만큼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끝.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표 서식, 그 결과 나온 곳에 채우기가 없음으로 설정한 다음에 표의 스타일을 주세요 라고 했군요. 결과 나온 거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홈에 돌아가시면 우리 채우는 기능들 그 중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색깔이 없도록 맞춰주시라. 표의 스타일이 보통의 7번이라고 했습니다. 표 서식에 가보시면 표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에서 7번.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너비가 좀 폭이 좁아 보이니까
이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나올게요.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볼까요? 자, 피벗 테이블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라는 말이 없군요. 제일 작업 시트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범위만 이만큼이요 라고 똑같이 잡으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없는 걸 집어넣을게요. 삽입 피벗 테이블 넣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만들기 작업이 뜨게 될 텐데 저희가 범위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범위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위치 클릭하셔서 제3작업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시작하는 위치가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죠. 우리도 거기에다가 맞춰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준비가 됐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연수시간 및 관할지역 별, 연수과정명의 개수, 연수인원의 평균 이렇게 필요하네요. 항목은 4개가 필요하군요. 파악하셔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연수시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연수시간 체크하시고요. 관할지역 체크하시고 연수 과정명 그리고 연수 인원 일단 필요한 아이들을 다 체크했고요. 거기에서 연수 시간이 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쪽으로 표현하는 게 행입니다. 관할 지역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꽂히고 있죠. 얘가 열이에요. 그래서 연수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를 행, 관할 지역이라고 하는 걸 열에다 옮겨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친구들이니까 연수 과정명도 시그마 계산하는 동네로 이동. 연수 인원도 계산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긴 하지만 순서가 다르니까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배치가 끝났네요.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행은 연수 시간, 그리고 열은 관할 지역.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개수를 구하세요. 연수 인원에 대해서는 합계. 문제에선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가 들어갔군요. 이 친구 클릭하셔서 값필드를 변경하셔야 되겠죠. 합계로 되어 있는 거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사용자 정의 이름 보시면 연수 인원 뒤에 단위명 붙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나오시면 일단 정리가 끝났어요. 자, 2번, 3번, 4번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작업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룹화하는 거 작업,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 별별별 작업, 행의 총합계 지우는 작업. 자, 이런 친구들 작업하시면 나머지들 정렬하고 하는 것들 따로 출력 형태 보시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을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은 별별별 별 3개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행의 총 합계는 여기 요약 및 필터 가시면 행의 총 합계를 지우라고 했네요. 자, 지우는 거 작업해 주시면 일단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작업을 다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면 얼추 일단 맞춰졌고요.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고 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아하니 이 시간들을 쭉 그룹화할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룹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현재 150에서 600까지 100단위 간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101에서부터 700까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101에서 700까지로 시작과 끝을 맞춰주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의 간격은 200단위가 되겠죠. 자, 200이라고 확인하시면 문제와 똑같이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일단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름부터 좀 맞춰주고요. 연수 시간, 관할 지역,
저희는 지금 대구 옆에 부산, 그 다음에 서울로 되어 있죠. 문제지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대구로 우리와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관할 지역을 정렬을 다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줄게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시 대구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 정렬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의 상황은 출력 형태에 맞춰서 작성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출력 형태들 쭉 보시고 다르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숫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고요. 별별별 글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잡으셔서 홈에 가시면 가운데 글자들을 맞춰 주시고 숫자들은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을 할 때에도 역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차트 항목을 보니까 연수 시간과 연수 인원이 일단 필요하고요. 거기에 어떤 연수 과정이 있는지 과정명까지 필요하군요. 그래서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그 부분들만 선택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에 필요한 항목들 연수 시간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연수 인원 연수 과정명 요만큼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차트 중에 세로로 서 있는 세로막 대형 누르시면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뜨지요. 차트를 지금 현재 슈트에다 작업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보시면 제1 작업의 내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라. 그걸 제4 작업이라고 이름을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트로 주시되 그 이름이 제4 작업이라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꼭 순서에 맞춰 줘야 되니까 제4 작업이 맨 앞에 와 있네요. 질질질 끌어서 맨 뒤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2고 1작업의 시트 내용들을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4작업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까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막대가 좀 더 많은 것 같죠? 자, 문제에서 보이는 항목은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항목이니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조금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들 어떤 걸 가지고 작업했는지가 나오는데 행과 열을 바꿔치기해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아이들 자바 웹 개발 빅데이터 분석 공연기획은 빠졌군요. 자, 공연기획을 제거시켜 줄게요. 화장품 전문가, 의료기기, 자동차 부문, 디지털 크리에이터도 빠졌군요. 자, 제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6개 항목만 남겨주셨다면 다시 행렬을 돌려주시면 자, 6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차트의 레이아웃을 3번 1, 2, 3번 스타일은 1번 차트 스타일 첫 번째 영역에 대한 서식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는 분홍 박엽지 차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꼴은 홈에 가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홈에서 굴림 크기는 11 채우는 질감에 대해서는 차트 도구로 돌아오셔서 서식에 가시면 도형을 채우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질감으로 채운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분홍 박엽지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중에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요 막대 그래프들이 세워져 있는 공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지요. 마우스를 여러분이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림 영역 선택하셨으면 역시나 서식에서 도형을 채워줄 거예요. 색깔 흰색이라고.
제목을 볼까요? 차트의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가 있다. 제목을 선택하셔서 요 자체에다 쓰셔도 되고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글꼴은 홈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굴림의 20 굵게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는 건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흰색 눌러주면 되는데 테두리에 대해서는 표현을 여기서 할 수가 없죠. 다시 차트 도구로 돌아가시면 서식에서 채우거나 테두리 주거나 그림자 주는 기능 사용할 수 있죠. 테두리 도형의 윤곽선을 까맣게 넣어주시면 제목은 완성이 됩니다. 서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연수, 인원, 단위명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해라. 그러면 연수 인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파란 막대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요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변경할 건지는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이라고 마저 지정을 하고 나오시면 모양이 이제 문제지와 비슷하게 바뀌게 되겠죠. 표식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있네요. 크기가 10이고요. 모양이 네모다 라고. 표식은 요 하나하나의 알맹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 불러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뜹니다. 거기서 채워주는 얘기 아니면 효과를 주는 얘기, 데이터 계열 옵션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우리 채워주거나 그 선 모양들 바꿔주는 첫 번째 표식에 대한 건 표식 단추 누르시면 되죠. 표식의 옵션 가시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중에서 우리 네모가 필요하고 크기가 5로 되어 있는 걸 10으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커졌네요.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은 누구만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자바 웹 중에서 그 중에 이 친구 하나 다시 한번 선택하면 얘만 선택이 따로 되지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띵 눌러주면 머리 위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죠. 눈금선에 대해서는 파선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 선들을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이 눈금선들을 선택하셔서 역시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이라고 누르면 오른쪽에 모양이 보이죠. 선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주세요. 파선 보이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축 보시면 0시간부터 700시간까지 100단위로 똑같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축은 0부터 2500 여기 보시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봐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서식에 가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0부터 최대값 2500까지는 맞아요. 다만 그 친구를 표현해주는 방법을 달리하라는 얘기인 거죠. 표시 형식에 가보시면 거기에 회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아니라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숫자로 바꿔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던 게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0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범례명을 변경해 볼까요? 자, 범례 보니까 아래쪽에 연수, 시간, 연수 인원, 단위명. 우리 거 연수 인원, 단위명은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요거를 양옆으로 쫙 펼쳐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자, 차트에서 차트 도구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아까 저희 데이터 선택할 때 다시 썼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편집을 할게요. 위아래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쭉 뻗어서 편집을 해줄 겁니다. 여기 위쪽에 위아래로 돼 있어서 저도 위아래로 만들었었는데요 라고 경로를 지정하고 있지요. 그걸 그냥 저희가 직접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쫙 펼쳐진 형태로 보이게 입력을 따로 해주시면 돼요. 확인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 넣어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 보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요. 꼭지점 당겨서 그냥 맞춰주세요. 글씨 쓰지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가 떠요. 자,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을 스타일 가장 비슷한 걸로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들이 가운데 배치됐으니까 홈으로 돌아와서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얼추 크기와 위치가 맞춰졌습니다. 해서 나머지 출력 형태 틀린 게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 주시고요. 이제 아껴뒀던 함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 강의시 수를 구하는 문제이죠. 함수는 if와 and 함수를 줬네요. 일단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equal if 괄호 열고 조건을 걸어주지요. 자, 그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을 줄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 값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한 개일 때는 그대로 나열하면 되는데 AND 조건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게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그래서 AND 조건을 줬군요. 자,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면 이라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if 조건 AND 연수 인원이라고 하는 건 G의 5번에 있군요. 자, G의 5번에 있는 아이가 크거나 같다 1000 하게 되면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연수 시간은 H의 5번에 있네요. 자, H의 5번에 있는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00. 두 조건을 몽땅 만족하면 조건은 여기서 끝나죠. 컴마. 그러면 60을 그리고 아니면 40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괄호를 닫습니다. AND 조건에 괄호를 열고 닫았고요. 짝이 맞죠? if 조건에 괄호를 열고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첫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i의 5번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요. 답이 나오면 그 친구 하나가 잘 나왔을 때 오른쪽 귀퉁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깜장 더하기 나오죠. 그때 클릭해서 쭉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계산이 쭉 입력이 됩니다. 다만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선 모양까지도 그대로 채워지니까 옆에 옵션 단추 누르셔서 서식은 없이 채워 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if and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개강일의 순위를 구하세요. 함수는 랭크 EQ를 줬군요. 자, 함수 랭크 EQ. 자, 랭크 함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으시면 돼요. 자, 순위를 구할 친구 누구를 선택하셔서 어디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대로 괄호를 달아주시면 큰 게 1등인 거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되 맨 뒤쪽에다가 숫자 1 하나 써주시면 요거는 작은 게 1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개강일에 오름차순 순위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1, 2, 3, 4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오름차순이라는 거고요. 거꾸로 5, 4, 3, 2, 1 하고 점점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요게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오름차순이면 이렇게 1, 2, 3, 4순위 맨 앞에 제일 작은 게 오는 거, 작은 게 1등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친구를 쓰셔야 되겠군요. 적용을 해볼까요? 자, 개강일의 순위 equal 랭크 EQ 선택을 하셔서 누구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요? 개강일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라. 컴마 개강일은 어디서 이만큼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라고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위치는 변하면 안 되죠. F4 키를 누르셔서 절대값 표시 앞뒤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어요.
컴마 뒤에다가 1 붙여주시면 이게 오름차순 순이었었죠. 괄호를 닫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순위가 구해지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마우스 갖다 대면 깜장 더하기 모양 나오죠. 클릭해서 쭉 자동으로 채우시고 역시 옵션 단추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선 모양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의 수 함수는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줬네요. 자, 함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count if. 자,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볼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고 조건을 입력시켜 주시면 되고요. average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냥 범위만 잡아주시면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아주셨을 때 바로 평균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두 개를 엮어서 평균 이상인 교육의 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count if 입력하시고 거기에서 범위는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연수 시간의 범위는 H의 5번에서 H 12번에 있군요. H의 5번에서 H의 12번까지 조건의 범위는 요만큼인데 그 조건은 평균 이상인 친구라고 했으니까 평균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일 테고 평균 average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H의 5에서 H의 12까지 범위. 일단 모양새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함수 안에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하고 average 함수하고는 그대로 연결해서 쓰실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붙이시려면 글자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크거나 같다와 and 붙여주는 게 딱풀 효과가 있는 n% 연산자죠. 그걸 붙여주세요. 요 함수와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함수 count if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뒤에다가 and 연산자 또 붙여서 숫자가 나올 텐데 뒤에 강좌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또 딱풀을 붙이셔야 되겠죠. and 강좌라는 글자를 써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글씨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count if 개수를 구할 건데 그 범위는 요만큼이요. 그 조건은 저만큼이요. 맨 뒤에다가 강좌라는 말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번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D 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 좋네요. 자, 얘도 모양을 보지요. 자, equal 데이터베이스 함수 D average. 자,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D average라고 하면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서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평균 내는 건가 봐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제목을 포함해서 표 전체를 잡아 주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몇 번째에 있는 아이를 계산할 건지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을 계산할 거죠. 그렇다면 연수 시간은 교육 코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으니까 7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수 시간이라는 글자 제목을 바로 찍으셔도 되겠죠. 계산해야 되는 열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제목을 포함한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equal D average 표 전체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전체 표를 쫙 잡아 주시고 컴마 계산해야 되는 친구 연수 시간이 7번째 있다고 아까 계산해 봤었죠. 7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연수 시간 얘를 계산할 거예요 라고 찍으셔도 되고 컴마 조건은 관할 지역이 대구 그러면 관할 지역이 대구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제목을 포함한 범위를 잡으셔서 괄호 닫으시면 답이 나오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최대 연수 인원을 구하세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함수는 라지 함수를 줬네요. 원래 최대
최대 인원을 구할 때에는 맥스 함수를 주면 간단한데 라지 함수 다른 걸로 바꿔서 냈군요. 자, 라지 함수는 쓰는 방법이 맥스와는 조금 다르죠. 맥스의 경우에는 그냥 요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거 구해주세요 라면, 라지의 경우에는 범위를 구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몇 번째로 큰 건지를 구하는 게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로 큰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몇 번째라고 하는 건 1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equal large 최대 연수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연수 인원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면 원래는 여기에서 G의 5번부터 G의 12번이라고 주소가 떠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 줬기 때문에 연수 인원이라고 뜰 거고요. 컴마 첫 번째로 큰 친구를 구합니다 라고 1 뒤에다 붙여서 괄호를 닫아 주시면 제일로 큰 친구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 함수입니다. 6번 개강1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운영기관명에 대한 개강 1을 구하세요. VLOOKUP VLOOKUP 함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equal VLOOKUP VLOOKUP 함수에서 내가 구해야 될 친구가 누구인지 누구 찍고 들어가시고 범위 어느 범위에서 라고 범위 잡아주시고 내가 계산해야 될 친구가 도대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구할 때는 숫자 0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범위를 구할 때에 문제에서 운영기관명에 대한 개강 1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운영기관이면 요만큼 C열부터 필요하지요. 그리고 개강 1은 여기 F열까지 필요합니다. 범위를 잡으실 때 전체를 다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는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equal VLOOKUP 계산하고자 하는 친구는 H의 14번 셀에 있으니까 얘를요 라고 찍으시고요. 범위는 아까 체크해 봤죠. 운영기관명에서부터 개강 1까지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았습니다. 내가 계산해야 되는 개강 1은 범위 잡은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군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것 똑같은 아이는 0이라고 입력시켜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예를 들어놨네요. 결과물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해서 얘를요 표현해 줄 때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세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부분들을 쭉 한번 풀어봤고요. 저희 처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함수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뒤쪽에 조건부, 서식, 필터, 피벗, 테이블, 차트 작업을 쭉 진행하시면 시간이 분명히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찬찬히 함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